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이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정서 작품들을 읽어보시고 남기신 뜻깊은 이 불멸의 명언을 되새겨보며 사이로 문학 창작단의 일꾼들과 작가 정업원들은 창립 50돌을 긍지 높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종일 동지의 품속에서 태어나 수령형상 소설의 귀중한 성과작들로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하며 긍지 높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 업적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령형상을 해부하는 문화예술을 건설하시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께서 10대의 학창시절부터 품어오신 구상이었고 갈망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께서 이 구상과 결심을 처음으로 창작 지도 일꾼들에게 공식적으로 터놓으신 것은 1966년 2월 작가동맹 천세봉 위원장을 만나서 담화를 하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이 주선을 놓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작가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라는 이런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혁명문학이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이라고 명철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교과서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투쟁 역사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문학작품에 훌륭히 옮겨 혁명적 대작으로 형상할 때 대한 문제, 수령 형상 전문 창작 집단을 내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혁명문학 건설에서 나서는理論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천리희한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수령 형상문학 작품 창작 집단을 내올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교시는 우리 문학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주체의 혁명문학 건설의 새 장을 펼치는 장엄한 선언으로 됐습니다. 1967년 6월 20일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나라 문학 창작의 본보기 단위로서의 창작 집단인 4.15 문학 창작단이 창립됐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로 명명된 4.15 문학 창작단은 영실공이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형상하는 문학 창작 집단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그 이름 속에 뚜렷이 새기게 됐으며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수령 형상 창조 집단의 영광스러운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모아주신 4.15 문학 창작단에 선발된 1세대 작가들의 영예와 긍지는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를 소설로 옮기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써야 할 혁명 소설의 규모와 형식, 나아가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 역사를 대규모의 문학작품 형식으로 형상한 경험이 없었던 바로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 실천상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처행길을 걷는 작가들의 걸음걸음에 창작의 나래를 펼쳐주셨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위대한 스승의 손길 아래 우리의 혁명 문학은 자기 발전의 자랑찬 길을 힘차게 내디디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몇 권의 장편설로 형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 역사는 그 위대성으로 보나 그 방대한 내용의 심오성으로 보나 성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앞으로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성한 장편설은 철저하게 원화한 역사적 시기를 역사적 사변을 중심으로 하여
시기별 단계별로 써야 한다는 이런 명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장편 소설 1932년 초고가 나왔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멀리 양강도 현지지도 가시면서 그걸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도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 부피 두터운 소설을 자자구고 다 읽어보시고 깊은 밤에 이제 그 장거리 전화로 해당 부분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아주 잘 됐다고, 소설이 그 사상적 대가 서고, 그 다음에 그 형상 수준도 높으며 진실하고 감동 있게 썼다고 지하해 주시면서 몇 가지 그 수정할 문제들에 대해서 그 장면과 페이지 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적해 주시고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완성된 다음 어버이 수령께서는 이 소설을 보시고 소사 장면을 몇 번인가 다시 보았다고, 작가가 그때 일을 체험해 보지 못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생동하게 소설을 썼는지, 소설 참 아주 잘 썼다고 이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장편 소설 1932년을 놓고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나날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오늘도 로 작가들은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절세리인의 정력적인 지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작가들의 심장 속에 보다 큰 창작적 열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1970년대, 1980년대 수령 형상 소설 작품들과 함께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혁명 소설로 훌륭히 옮겨 주체문학의 본보기로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주체의 혁명문학 발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됐습니다. 4.15 문학 창작단의 사업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자욱자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한편 한편 소설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기울이시는 로고와 심려는 더 커만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서에 속하는 작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릴 수 있도록 통일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장편 소설의 독자성과 일관성을 다 같이 보장하는 것은 수령을 형상하는 정서작품 창작의 본성적 요구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은 얼마나 크나큰 감동과 눈물 속에 혁명소설의 갈피갈피에서 하늘의 전장들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난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도 있고, 혁명가들의 강직한 절개와 불굴의 신념, 전투적 낭만과 환희도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갈피갈피를 소설의 구절구절에서 읽으며 그 무엇으로서도 대신할 수 없는 크나큰 혁명적 양식을 받아하는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진정 아직 인류문학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서사시적 형식의 대장편 소설 묶음으로써 역사문헌적 가치로 보나 인간학적 가치로 보나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돼 나오는 이 거대한 사업에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위의 로고와 심렬, 천재적 예지의 그 빛발을 우리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수령형상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철학과 법률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부문에 이르기까지 견문이 넓고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고, 인생 체험이 풍부한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4.15 문학 창작단 작가들이 중국 동북 지방에 있는 수령님의 항일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답사하도록 해주셨고, 애국에도 자주 보내시어 세계를 더 잘 알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대한
그 역사 문헌과 그다음 인물 자료들과 함께 세계 고전 문학 작품들까지 이제 거친이 갖춘 자료실을 꾸려주시고 들끓는 생산 현장에서 현실 체험도 착실히 하도록 이끌어주신 오버이 장군님이 사람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작가들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청소 작품들을 창작해낼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수종이 저은 나무들로 울창하게 수림을 이룬 곳에 세계 호동의 2층 건물들이 조형 예술적으로 멋지게 들어앉은 4.15 문학 창작단 총사는 오늘도 잊지 못할 30년 전 그날의 사연을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풍치수려한 여기 대동강 기술계 친히 토전도 잡아주시고 건설 설계로부터 자금과 건설 용량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피시며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 정력적인 지도를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이것을 찾으셨던 뜻깊은 그날 장군님께서는 1호동과 2호동, 3호동 등 청사 내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작가들의 창작 조건과 생활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줄 때 대해서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키며 당의 위협을 받들어 나가는 데서 우리 4.15 문학 창작단 작가들의 임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소설 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어 혁명 앞에 지닌 자기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때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나날이 두터워지는 절세기인의 사랑과 믿음 속에 4.15 문학 창작단은 건물과 창작 조건은 물론 행정 후방 부서들이 끝전이 갖춰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혁명 소설 창작 사업에서는 전례 없는 창작적 악량이 일어났습니다. 선근혁명 문학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근혁명 문학의 정수를 이루는 수령용생 청소문학 작품들과 함께 불세출의 선근병장이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형상한 장편 소설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어 그 찬란한 전성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불멸의 혁명 업적을 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한 청소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 소설들을 최상의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함으로써 수령 형상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일으켜 했습니다. 이것은 주체문학의 일대 경사였으며 대르리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작가들만이 받아낼 수 있는 특전이고 행운이었습니다. 이 영광 넘친 길에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받아 안으며 가장 고귀한 영예와 긍지를 느끼며 가장 보람찬 삶의 길을 걸어온 4.15 문학 창작단 작가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이 품속에서 인생을 알고 혁명을 알고 참된 문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을 자주 만나주시고 몸소 사형아까지 불러주시면서 80성상의 감회 깊은 추억을 들려주시던 그 자유로운 영상이 소중히 간직되었습니다. 참말로 지난 세기 우리 작가들의 청소 창작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절세 위인들이 혁명 역사가 그토록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고 긍지 높이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령의 뜻에 꿀리고 수령의 종의 심장을 맡기는 매혹과 훈모의 세계가 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수령 형상에 붓을 둔 우리들이 받아하는 복 중의 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원수님을 멈춤없인 이 위대한 수령복을 혁명소설들마다에 더 훌륭하게, 더 기름지게 형상하게 하여 우리들은 있는 지하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 나갈 것입니다. 수령의 작가, 당의 작가, 선근혁명동지라는 고귀한 칭호를 대르리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선근혁명 명도를 붓대로 결사옹해 나가는 주체문학 건설의 전이되어 오인 4.15 문학 창작단. 심장의 피와 열로 쏟아내는 이들의 작품들은 앞으로도 우리민의 생활과 토생의 혁명적 양식이 되어 주체혁명기업의 한 길로 힘있게 제동할 것입니다.